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EMS 팀에서 일하고 있는 왕현식입니다. 저는 현재 외부 고객사에서 AWS 인프라 운영을 맡고 있고, 저희 주 업무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메인터넌스, 인스턴스 최적화, 마이그레이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MMDR 센터의 이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지금 매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엔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리인벤트를 참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비용 최적화 부분입니다. 네,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고객사나 저희 운영자들도 비용 최적화라고 하면 우선은 RI나 세이빙스 플랜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세션을 듣게 되면서 MSA도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부분은 이제 특정 서비스만 스케일아웃을 하면서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장애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고, 또한 비용도 데디케이트한 서비스를 항상 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SRD 프로토콜을 통한 ENA 익스프레스 기능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서비스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해당 인스턴스가 좀 많이 제한적이었고, 이번에는 약 58개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스루풋에 대한 제한이 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요. 보통 DB 같은 경우에 오라클 DBMS를 EC2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IOPS 부분입니다. 다만 IOPS를 오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만 증가되고 실제 효용성 떨어지게 되는데, ENS 익스프레스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스루풋에 대한 EC2의 기능을 더 확장할 수 있고, 약 5기가에서 25기가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면 스루풋에 대한 장애를 좀 더 대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들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도 좀 더 딥다이브하게 되었고, 또 이 단순히 비용 최적화라는 부분이 RI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MS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다만 MS의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좀 어떤 의존적인 부분과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이제 개발자들과 어떤 운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최적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K8S와 레디스를 활용한 워크샵 세션을 들었는데요. 그 레디스를 그 기존에 쓰던 IDB 방식을 말고 레디스를 메시지 브로커 역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IDB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지연 시간 없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따로 언급할 게 없고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를 IDB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처리 속도가 효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메모리 DB이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그러면은 기존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상황에 따라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디스 메시지 브로커로 사용할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면은 이 메가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충분히 가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한 세션을 듣다 보면은 다 듣고 나서도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좀 아는 내용을 듣게 되면은 그래도 영어지만 나중에 정리하기가 좀 쉬웠고, 앞으로 영어 공부 좀 많이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도 하고 싶고, 외국인들이랑도 좀 소통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리인벤트에서 세션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많은 이벤트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가 들었던 세션에서 다른 나라의 엔지니어와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사가 좀 있었고, 그러면 우리 같이 피어토크에서 같이 좀 대화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같이 가서 뭐 갑작스럽게 예약한 건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의 낮은 영어 실력으로 좀 불안하고 잘 전달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트랜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같이 서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일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 기회가 된다면 피어톡을 많이 활용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엔지니어들과 같은 기술을 공유하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제가 잘 알지 못한 세상에 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서 굉장히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틀 더 남았지만 더 들어보면은 좀 더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다고 들어가지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 되게 좋았고, 시원하고 한국의 가을 날씨 같았어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의 라스베가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시야가 좁아져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꼭 일로서 접하지 못하는 분야였어도 워크숍이나 국내에서 하는 서밋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술적인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좀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분 역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민규님이랑 마찬가지인데 짧게나마 대화를 다른 엔지니어들과 해보니까 제가 모르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서비스에서도 더 많은 기능과 옵셔널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를 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면, 또 다음 리인벤트를 참석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혹시 뭐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능과 옵션이 있다면 그런 걸 더 고객사에게 어필을 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